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겸손해야 된다. 저는 20대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게 나를 낮추는 건가? 이미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더 나를 낮춰야 되나?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겸손이라는 거는 나를 제자리에 두고 상대를 높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진짜 잘했다 이러면 아니에요. 제가 못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잘한다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가 잘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나를 낮추는 게 아니잖아요. 말한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미 모두가 나를 낮춰보고 있다면 나까지 나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 칭찬인 줄 알았어요. 겸손하다. 그죠?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돼. 나대지 마. 중간만 가면 된다. 저는 그 말을 정말 누구보다 충실히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뭘 했어도 더 작게 말하고, 내가 뭘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나를 존중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내 믿은 거 전방대라는 거예요. 특히 어떨수록 어릴수록.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사니까 사람들은 내 등 위에다가 발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 노력을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겸손은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강자일 때, 그때 그런 게 미덕이지, 아무것도 없는 어린 사람이 하는 겸손은 사람들한테 비굴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모든 생명체는요,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공작새가 화려한 꼬리를 펼치는 건 뭐예요? 생존에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이만큼 건장하다는 거 과시하는 거죠. 없고 어리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거는 항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이렇게 판단한다. 무해하고 무능하다. 세상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나를 대하는 만큼 나를 대우해줍니다. 내가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굽신거리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아니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어왔던 그런 겸손함, 이거는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아시죠? 이 코끼리를 새끼 코끼리 때부터 이런 말뚝에다가 묶어서 기른단 말이에요. 새끼 때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커지면, 코끼리가 이만해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만 묶어놔도 안 벗어난다는 거야. 겸손이 어리고 없을 때부터 겸손한 걸 습관을 하면은, 이렇게 저 지금 나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니까?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어떤 마음이 있냐? 내가 그런 말을 해도 될까요? 내가 그런 말을 해도 될까요? 누가 그런 말 해도 돼요. 누가 그런 말 해도 돼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거, 이거 왜 좋아해요? 이걸 좋아하는 거는 다루기 편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코끼리의 그 말뚝을 왜 묶어놔요? 코끼리 말뚝에 왜 묶어놔요? 잘 다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한 거는 잘 다루기 좋은 사람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압도적인 성과를 낸 자산가거나 업계의 정점에 선 전문가잖아요. 그럼 겸손이 매력이죠. 그때 겸손은 여유고 매력이고, 그쵸? 근데 지금 바닥에서 기어 올라가는데,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이라면 겸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주제에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오히려 교만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해서 근자감, 일종의 긍정편향,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훨씬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기고 나면 이거를 하면 되죠. 안 될 때는 이거 할 필요 없다니. 안 될 때 할 필요 없어요. 누구보다 겸손하게, 자신을 객관적, 냉정하게, 현실적,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울적 현실주의, 이렇게 우울증적 현실주의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어서 성공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을 때, 통장 잔고 비어있고 스펙 초라할 때, 그때 스스로를 믿어주는 힘이, 그게 교만함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화성에 간다 했을 때 그 사람이 해온 게 엄청나게 많음에도 미치광이라 그랬어. 가진 게 없을수록 이 자존감이 외부 평가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누가 사소하게 무시해도 상처받고, 작은 실패도 난 안 돼,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할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가 뭡니까? 논리예요? 팩트예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두고 봐. 내가 너네들 다 꿀게 만들 테니까. 이 교만함, 거의 자기 최면에 가까운 그런 교만함이,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겸손보다.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근거를 찾을수록 안 되는 근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당연히 근거를 찾으면 안 되는 것밖에 없지. 근거는 결국에 행동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근데 행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근거가 없어서 불안해요. 그 불안을 덮기 위한 자기 기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교만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라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에너지를 뺏어가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많죠. 네 주제 알아야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네가 무슨 그런 말로 길을 꺾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은 그들의 먹잇감이 돼요. 내가 딱 봐도 저 새끼는 녹록치 않겠다. 그 바이브를 줘야 돼.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저 옛날에 그 SK에 내부 강연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표가 뭐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직원이에요, 직원. 목표를 물어보길래 제가 목표를 뭐라 그랬냐면 SK 같은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웃더라고. 그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같이 웃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두고 봐라. 너네가 웃었던 이 순간을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외부의 평가에 내 목표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꼴은 내가 정하니까. 면접 볼 때도 저를 뽑아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지원자가 아니라 나를 안 뽑으면 너네 회사가 손해야. 이 태도가 은연중에 비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이게 딱 자기가 서 있는 사람. 억지로 겸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겸손한 자신감이 제일 좋아요. 거기다가 겸손한 자신감 플러스 실제 실력과 성과. 근데 이거 없어. 이 두 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겸손한 자신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태도예요.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낫다고. 자신감이 있든지 겸손하든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겸손하면 사람들이 병신 취급한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빼고 얘만 남기라고. 얘만.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만약 저 속성 중에 하나만 남긴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르시시즘을 경계하라고 하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나르시시즘이라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이 특별한 일을 시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교만한 감정 있잖아요.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데 왜 너가 특별해? 그 감정을 억누르는 데에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시간 낭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거만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내가 잘난 척한 거 아니야? 그거를 반성하고 나 왜 그때 그런 얘기 했지? 밤잠 설치고 깝치지 말라고 애들이 뒤통수 치면은 내가 왜 깝쳤지? 저는 제 20대를 너무 그렇게 보냈어요. 실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냥 달려야 돼. 그래서 저는 제 안에 다 쓰러져 가고 있던 그 교만함, 내가 남보다 더 나은 면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남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런 찌질한 상태가 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나에게 맞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지지. 그게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제일 잘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할수록 뭘 듣냐?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칭찬을 들었어. 야, 너는 너 주제 파악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로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하지. 자아의 높이가 있습니다. 자아의 높이가 여기예요. 현실의 높이가 여기예요. 이만큼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내리면 돼. 자아의 높이를 낮추면 고통이 좀 덜해져요. 그리고 이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해.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 현실의 높이를 여기로 올리려고 해야 돼. 얘를 깎을 필요가 없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 20대까지. 이 자아의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자아의 높이가 있는 이 교만함, 이 자신감, 이게 허세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현실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 절박함이 실행력을 만들어낸다. 그럼 이런 얘기를 밖에다 하고 다녀야 되는가? 요건 또 다른 거예요. 내 콧대가 사실은 높아. 나는 콧대가 높은 사람이야. 근데 그 밖에다가 그 얘기를 누가 안 물어봤는데 할 필요 없다네. 내가 이따위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 진짜 더 잘해야겠다. 그 얘기를 마음속에 품고 태도를 그렇게 하면 돼요. 태도를. 그 높이로 나를 끌어올려야 돼.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돼요.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하면 돼. 내 안에 나의 자신감을 꺾지 말라는 거.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하면 되고 그냥 말을 안 섞으면 돼.
죄송하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습관적으로 죄송하다. 당연히 뭔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 사과를 해야 되지만 내 존재, 내 의견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내 존재에 대해서 사과한 적도 많았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모르지. 안 배우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아니면 누구도 이 퀄리티로 못 해낸다. 이런 오기를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퀄리티에 대해서도 겸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대충 할 때 아유 내 주제에 뭐 이런 일을 그거를 내 콧대가 높잖아요. 사실 내 안에서는 그 콧대의 수준까지 디테일을 챙기라는 거예요. 이게 상사한테 잘 보이는 거야? 아니야. 내가 허락을 안 해. 다른 사람한테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뭘 해서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래.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수준이 스스로 용납됐다는 것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 높이까지 내가 할 생각을 안 해. 시키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콧대를 높일 필요가 있다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애티튜드가 나는 이미 프로야. 아무것도 없어도 내 업에 대해서 나는 콧대가 높아. 나는 교만해. 이 업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겸손할 필요가 없어.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족밥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더 어릴수록 더 없을수록 겸손은 성공한 뒤에 써먹을 수 있는 사치제입니다.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욕먹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욕을 먹는다는 거는 내가 뭘 하고 있다는 증거고 누군가가 질투를 할 만큼 그 질투심이 생길 만큼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경멸하지 않아요. 7살, 8살 된 애가 9구단까지 다 외운다 그래서 아니면 어떤 조선시대 왕을 다 외운다 그래서 내가 걔를 질투하거나 경멸하지 않는다고. 같은 수준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같은 수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수준. 그 경쟁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의식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간호사야. 그냥 거기 있을 때는 내가 직업으로 불려요. 근데 내가 이들에게 의식되잖아요. 인식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원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유튜브 채널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튜버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 그냥 유튜버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식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원규로 불리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방법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뭘 하든 다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게임을 해도 욕을 먹고 직장을 다녀도 욕을 먹죠. 사업을 해도 욕을 먹죠. 밥 먹다가도 욕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욕 먹을 거면 위대한 일에 도전하면서 욕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스스로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교만에 가까운 감정을 가져야 된다.